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한국의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대만의 거의 수호 기업과 같은 그런 TSMC, 대만 반도체. 한 회사는 1964년 정도에 출범했고, 다른 회사는 1987년에 이렇게 출범했지 않습니까? 현재 TSMC가 삼성전자의 주가, 시가총액을 4배 이상 이제 추월한 거죠. 이제 얼마 가지 않았어 아마 TSMC는 미국 시장에서 이제 1조 달러 기업, 지금 아마 8천억에서 한 9천억 달러 정도 시가총액을 기록할 겁니다. 대단한 그런 회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반도체 섹터의 상장지수 펀드, 펀드인 SMH를 보게 되면은 1등이 엔비디아가 한 20% 넘게 갖고 있고, 펀드 내에 그 다음 TSMC가 한 20% 가까이 되니까 그야말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거죠. 저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TSMC의 파운드리 부분에 따라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고, 일단 뭐 투자 액수 자체가 삼성전자 전부에 대해서 투자한 50조 정도 이상의 규모를 TSMC가 파운드리 부분만 53조, 54조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건 이제 불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일단 협업이 강해야 되고, 그러니까 고객사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야 되고, 조직이 그런 문화가 잘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협업 문화가. 그러니까 오랜 동안 이렇게 대량 생산 체제를 통해 가지고 조직 내에 알게 모르게 간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조직은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규모 설비 투자를 통해 가지고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업종에 비해 가지고 파운드리 업종이라는 것은 일종의 반도체 설계 도면을 가지고 TSMC가 설계 도면에 맞추어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어마어마한 노하우가 TSMC라는 조직 내에 체화되는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런 종류의 업종인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출발점이 하고 TSMC의 출발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TSMC하고 삼성전자의 격차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쪽은 설비 투자를 해놓고 일감을 확보 못하기 때문에 노하우가 축적이 되기가 힘들고, 다른 한쪽은 계속해서 공장을 확장할 정도로 고객들이 줄을 서서 메모리 반도체하고 비메모리 반도체를 합쳐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수요가 있는 거죠. 비유하면은 삼성전자와 TSMC는 동전의 앞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동전의 뒷면은 대한민국과 대만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정도하고 이런 일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강조하다시피 삼성전자는 그냥 삼성전자의 문제가 아니다. 삼성전자가 진공 상태에 여러분들 존재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제도, 문화, 관행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 놓여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이해하는 또 다른 하나의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대한민국과 대만의 민주주의 이런 발전 정도는 한국 사람들이 K-팝이 어떻고 K-방산이 어떻고 K-푸시 어떻고 그런 이야기에 한껏 여러분들 고양돼 가지고 자부심을 갖는 것은 좋은데, 2024년 1월 달에 있었던 대만 총통선거와 대만 입법의원 선거는 한국의 트위터나 이런 걸 통해서 고스란히 대만에서 선거가 어떻게 치러지는지를 여과 없이 한국 국민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 차이인 겁니다. 그 차이가 이제 앞으로 한국의 앞날에
한국에서 전개될 상황을 보여주는 일종의 예고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민경욱 전 의원의 여러분들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니까 아주 재미나는 여러분들 도표를 하나 이렇게 공개를 한 겁니다. 그것이 2021년도 10월 8일 날 국힘당 대통령 선거 후보 최종 경선 결과입니다. 윤석열 31.7%, 홍준표 27.5%, 유승민 18.7%, 원희룡 4.1%, 그리고 나머지 4인의 평균값 4.5%, 전체 100%. 민경욱 전 의원이 여러분들 제기하는 것은 윤석열, 홍준표, 유시민, 원희룡을 제외한 나머지 4인의 군소 후보들의 평균값이 4.5%인데 어떻게 4등의 원희룡 후보가 4.1%가 될 수 있냐. 나머지 4인 가운데 4.5%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평균값이 4.5%가 나오는 게 아니냐. 어떻게 원희룡 씨가 4위의 후보가 오를 수 있냐. 누군가 선거 데이터, 경선 결과 데이터에 손을 대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내용을 민경욱 전 의원이 공개했는데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국힘당 대선 최종 경선 결과표에 대해서 선관위 측도 입을 다물고 국힘당 경선관리위원들도 입을 다무니까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뭐 확정적인 그런 증거물을 제시할 수가 없지만 근래 몇 년 사이에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이 어떻게 치러졌는지는 뭐 저도 알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양심이 있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력한 자료는 이준석 후보가 여러분들 당선됐던, 나경원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던 그 선거 결과는 ARS 투표 득표율과 그 다음에 모바일 투표 득표율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모바일 투표 득표율과 ARS 투표 득표율에서 이준석의 여러분들 차이는 플러스 10%에 가깝고 모바일 빼기 ARS, 그 다음에 나경원 후보는 마이너스 10%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럼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기현 후보 때는 공개를 안 했으니까. 오늘 여러분 신문에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는 감사원장을 탄핵한다. 가장 상단의 오른쪽은 검사를 탄핵하겠다. 그 다음에 왼쪽 아래는 양곡법을 거부권에 불구하고 통과시키겠다. 이런 기사들이 어지럽게 났습니까? 한국인들은 정말 정직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정직함. 영어 표현으로 honest라고 하지 않습니까? integrity라고도 표현하죠. 정직함. 정직함은 곧바로 사기와의 이별을 뜻하는 것이고 정직함은 곧바로 성실함과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삼성전자의 위기를 그냥 삼성전자 문제로 보는 것은 아닌 겁니다. 한국 사회는 정말 무형자산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분들이 다 파괴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2024년 1월 대만의 총통선거와 입법의회 선거를 보면서 부러움을 느낀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어마어마하게 이런들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완전히 와해된 상태지만 나라의 지도층이나 식자층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이런 입을 다문 겁니다. 어제 서울대 교수 550여 명이 윤 대통령이 국민의 민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물러나라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이름들 똘똘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가면은 그냥 제가
이렇게 자주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이게 한국인들 전체를 뒤덮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부끄러워해야 되는 겁니다. 국힘당 당내 경선, 당대표 경선, 대한민국 공직선거, 다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자식들 생각해서라도 선거 문제를 좀 더 정리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뭐 거의 생각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 문제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별 문제가 생기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감사합니다.